네, 저희 하우스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올해 하반기 지수 레인지는 2,670부터 3,000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상반기 지수 그 레인지가 2,430에서 2,780 정도였고요. 이거를 그 기업 어닝이랑 연관지어서 이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그 1분기, 2분기 그 상반기 동안의 평균 분기별 코스피 영업이익 합계는 약 6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62.7조 원, 2분기는 그보다 약간 많은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뭐 3분기, 4분기 3분기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 한 74조 원, 그리고 4분기에는 한 70조 원 정도 돼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약 1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하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밸류에이션이 뭐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레인지 폭이 상반기 대비 약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산술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2,670부터 3,050인데 저희가 하단은 2,670 그대로 좀 보고 있고요. 상단은 이제 3,000 정도로 이렇게 뭐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3,000포인트라는 어떤 이정표를 찍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대한 그 비저빌리티가 좀 더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제 정세라든지 지정학적인 문제, 기타 등등 좀 불확실성들이 많아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3천을 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미 저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상황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6월 말에 조기 총선 1차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이제 결선 투표가 좀 진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극우파로 분류되는 국민연합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당의 이제 지배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뭐 대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테러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회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7월 말에는 또 올림픽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극우파를 지도하고 있는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물론 최근 들어서 그 정책안을 좀 철회하기는 했지만 EU 탈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정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EU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뭐 이런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의 상황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문제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뭐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역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북한과의 이 결속을 또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어떤 이 전국을 펼쳐나갈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또 중국은 또 그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 그 2025년도에 비저빌리티가 이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제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기존의 미국의 정책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기타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면서 어떤 또 변수가 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들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제 기업 실적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3분기보다는 4분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선거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리스크 관리를 이제 그때쯤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크게 변하는 게 좀 덜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관세입니다. 관세. 그래서 무역 장벽을 치고 관세를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관세를 물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물린다고 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 주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저희한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냐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금리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점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상반기에 당연히 섹터 쪽에서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를 했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밸류업에 관계된 이제 저평가 주식들 예를 들면 은행이나 뭐 금융주, 보험주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강제 사항이 아니다. 라는 이제 평가가 되게 많고 또 이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영향을 주려면은 이제 세금 문제들 특히 뭐 금융소득세라든지 뭐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기대는 하고 계시겠지만 하반기에 이 밸류업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반기만큼의 그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투세라든지 세금 문제가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 그런 관점에서 마켓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뭐 글로벌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도체는 주식시장의 이제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업황은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성전자가 이제 저희 수율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공급 증가 요인이 생각보다 좀 낮아지는 측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메모리, D램도 그렇고 네드 플래시도 그렇고 수급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반도체 특히 이제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85% 정도 급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하반기로 가면서 더 가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섣부르긴 하지만 내년에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메모리로 한정을 하자면 3차 슈퍼사이클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역대 최고의 그런 시장이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되게 부진했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엔비디아 쪽의 납품 이런 건들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주가 부진을 좀 만회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비교해보면 저는 뭐 상당히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계속해서 반도체가 그 증시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시총 1, 2위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 예상대로 실적이 좋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밑에 딸려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소부장 주식들도 관련해서 괜찮은 성과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한국 주식시장의 메인 테마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 하우스에서는 좀 이제 경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 저희 회사 이제 고객들도 많이 주식을 들고 있어서 저희가 욕도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의 전망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경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는 뭐 계속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주가가 약간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수요가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근데 결국은 계속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희 하우스 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전기차 산업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럽에서의 이 전기차 확대 정책이 상당히 지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둔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이 약화가 되면서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시장에서 봤던 전기차의 페네트레이션 이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의 여러 가지 소재들 투자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뭐 해소가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전기차 특히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해외의 그 연관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뭐 반등하는 시기에 지금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담당자들도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분석에 따라서 그런 보고서를 계속 좀 내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은 하반기에 약간 이제 둔화될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은 보조금에 의해서 지탱이 됐던 굉장히 강력한 소비가 조금 둔화될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큰 주식들 몰려 있는 거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로 굉장히 좁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저는 뭐 당분간 더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AI 관련된 주식들 등락은 있지만 이제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AI와 관련된 그 종목은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그래서 전력 기기 업체들, 전선주들, 유틸리티, 뭐 에너지 관련된 그런 쪽의 종목이나 뭐 산업군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류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이제 국내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제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출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뭐 대형주들이겠죠. 주로 그런 쪽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조정 과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씀드린 제가 종목을 찝어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종목인지 대충 다 아실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비중을 그쪽으로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미국이죠. 일단 미국이 물론 이제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사실은 거기밖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를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중간에 조정을 좀 거칠 겁니다. 특히 뭐 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뭐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조정을 받을 텐데, 그때 그런 종목들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역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는 뭐 다들 역시 관심이 많지만 인도입니다. 인도의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성장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일본의 그 모디 총리가 어쨌든 연합 정권을 펼쳐서 최근에 이제 과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안도 약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인도 증시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상반기까지 되게 좋았던 주식 시장이 또 일본 시장인데, 일본은 저희는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일본 주식이 많이 상승했는데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점점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저희가 이렇게 뭐 시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 어닝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펀더멘탈의 기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금리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분기 주식시장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이제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선거가 이제 11월인데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는 사실은 조금 불안해하는 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3분기는 좋게 보고 있고요. 4분기에 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점을 두시고, 저희가 뭐 좋은 섹터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금부터 조금 뭐 그런 쪽에 비중을 늘리셨다가 이제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